안녕하세요, 오차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차를 마시는 영상을 가져왔어요. 일단 물부터 끓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다수, 요새 백산수 먹다가 다시 삼다수로 바꿨거든요. 삼다수를 가져왔습니다. 제가 내일 모레 제주도에 가요. 그래서 삼다수를 오랜만에 꺼내와 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수원 유화라는 배감사 회원님이 공부하신 암차를 마셔볼 거고, 이게 소분된 거랑 벌크용이랑 이제 두 가지 사이즈로 판매하셨는데 저는 이제 벌크용 좀 큰 걸로 구매를 했었고요. 이게 화기가 좀 처음 구매했을 땐 남아있어서 8월 말이나 그쯤 마시면 맛있을 것 같다고 얘기해 주셔서 이제 한 달 정도 더 된 것 같아요. 좀 기다리다가 지금 이제 마셔보려고 꺼냈습니다. 패키지가 되게 고급스러워서 선물하기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자주 쓰는 도구들을 담아놓는 오죽 바구니를 이제 제작을 해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런 거 하나 두면 그냥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 막 넣어놓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어서 되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사실 저는 뚜껑이 있는 거를 원했었는데 이게 딱 맞는 뚜껑까지 만들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하셔가지고 지금은 제작이 밀려 있어서 어렵다고 하셔서 그냥 뚜껑이 없는 버전으로 받았는데, 의외로 사용해보니까 뚜껑 없는 버전이 더 그냥 넣다 뺐다 하기 편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벌크로 되어 있는 거를 사면 남은 것들이 좀 공기에 많이 접촉되지 않게 보관하는 게 중요해서 일단 1차적으로 테이프로 막아놨고 이따 정리하면서 좀 더 꼼꼼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꽉 차가지고 그냥 테이프로 붙였는데 약간 이렇게 집을 수 있는 집게로 그런 공간이 생기면 집게로 집어놔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6g을 담았습니다. 이거는 약간 사은품으로 받은 코스터인데 가을이랑 되게 잘 어울려가지고 오늘 한번 써보려고요. 찻잔 받침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오늘 사용할 잔은 효명 작가님의 목련이 그려진 잔이에요. 이게 사실은 여기 살짝 트임이 있어요. 여기 이 부분 살짝 트임이 있고 여기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살짝 트임이 있는데 약간 달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물이 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마실 때는 문제없이 그냥 사용할 수 있는데 그래도 뭔가 살짝 달 모양을 옷을 입혀가지고 금분을 올려도 참 예쁘겠다. 여기 부분도. 그래서 얘는 그렇게 사용을 할 예정이고 이 친구는 양이잔인데 살짝 한쪽이 깨졌어요. 원래 이제 완성됐을 때부터 이제 한쪽이 떨어져가지고 그냥 안 파시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파란색 달개비 꽃이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마침 킨츠기를 배우고 있으니까 수리해서 쓰면 예쁠 것 같아서 작가님께 말씀드려서 이제 받았고요. 그러면서 이것도 같이 연습해보라고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뜯어진 한쪽은 이렇게 붙여주셨는데 생각보다 얇아서 제가 수리를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도전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손잡이가 굉장히 작죠? 얇고 이렇게 완성되면 되게 예쁠 것 같죠? 이렇게 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처음엔 50도로 예열을 해줬고 지금은 70도예요. 예열을 천천히 단계를 올려가며 해주고 이 다음에 100도로 맞춰서 우려보겠습니다.
오, 벌써 향이 굉장히 좋네요. 물을 끓이는 걸 깜빡했네요. 색상이 흰색인데다가 되게 매끈한 그런 약간 볼펜 자국 되게 잘 나는 그런 재질이라 그런지 조금만 더러워져도 티가 엄청 많이 나고 먼지가 진짜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찍을 때 먼지가 사진 찍고 나서 하나씩 보이면 그게 그렇게 거슬릴 수가 없어요. 근데 요새 이제 핸드폰에 이제 보정 기능, 뭐 클린, 뭐 지우개 기능 이런 게 자체 앱으로도 되게 잘 나와 있어서 먼지가 하나씩 보이면 그런 걸로 이제 지워가지고 올리곤 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사진을 정말 몇 장을 다시 찍어야 됐을지 모를 것 같아요. 빠르게 한번 세차를 해줬고요. 이거 되게 맛있는 향이 나요.
10월에 제주도에서 또 재밌는 전시가 있더라고요. 10월 3일부터 시작하는 전시인데 10월 3일이 저희 딱 그 연휴 시작하는 날이잖아요. 그때 이제 호월에서 작가님들 모셔놓고 되게 큰 전시를 하는데 라인업 오시는 작가님들이 되게 다 좋아하는 작가님들이셔서 시간이 맞으시면 제주 만약에 그때 여행을 가시면 호월에 들려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제주도는 못 갈 것 같고 이제 인스타로나마 이제 그 전시 소식을 들을 것 같고 내일 모레 제주도에 가는데요. 한라산을 친구들이랑 오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등산을 원래 하지는 않았었는데 그거를 이제 좀 준비 같은 거를 조금 했는데 관악산을 준비 겸 연습 겸 다녀왔어요. 근데 산을 그렇게 뭔가 정상까지 올라가 보자 이제 작정하고 오른 게 거의 한 10년도 더 된 일인 거예요. 그래서 관악산은 되게 쉬운 산이다. 초보산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약간 만만하게 생각하고 갔거든요. 그 연주암인가? 거기가 이제 완전 정상이라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못 가고 국기봉이라는 곳을 갔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편도가 2.7km였어요. 근데 이제 그냥 헬스장에서 러닝할 때도 한 4, 50분이면 5km 뛰는데 2.7km 약간 껌이지 약간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그냥 평지를 달리는 거랑 산을 오르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1km 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집에 가고 싶었어요. 심지어 그날 이제 오전에 밥을 안 먹고 일단 공복 상태로 출발했는데 왜냐면 배부르게 먹으면 운동하다가 좀 헛구역질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빈속에 올랐는데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한 1km 올라가자마자 바로 이 앞에서 샀던 샌드위치를 반쪽 먹고 이제 열심히 또 올라갔죠. 그러니까 좀 먹으니까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겪어본 바로는 한라산 오르기 전에 무조건 아침을 먹어야겠다. 조금이라도. 그래야 좀 에너지가 나고. 그리고 이제 좀 가다가 사람이 많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는데 누가 봐도 막다른 길 같은 길이 나온 거예요. 그냥 돌밖에 없어요. 돌이 막 이렇게 경사가 막 이래요. 경사가 막 진짜 이래요. 근데 이게 길이래. 그래서 약간 당황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올라가지?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내려오더라고요. 그 길로. 그래서 이게 길은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도저히 그 돌을 이렇게 올라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우회하는 길은 없나 좀 고민하고 있으니까 어떤 아저씨께서 저쪽으로 돌아가면 조금 돌아가는 길이긴 한데 거긴 좀 경사가 완만하다. 그래서 이제 그 길로 갔어요. 그랬는데 거기는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다니는 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며칠 전에 비가 와서 낙엽도 이제 나뭇잎도 엄청 많았고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또 몰라서 길을 잃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5분을 거기 서 있었나 봐요. 누군가 나타날 때까지. 아무도 없어. 저 혼자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또 친구랑 같이 올라갔는데 친구랑 헤어져가지고 다른 길로 서로 정상에서 만나자 이러고 혼자 헤어져가지고 갔는데 길이 없어서 한 5분 서가지고 어쩌지 망했다. 돌아갈 자신도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제 다행히 이쪽 길로 오시는 두 분이 계셔가지고 이제 만나서 저 국기봉까지 가는데 어디로 가야 국기봉인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이제 데려다 주겠다 하셔가지고 이제 쫄쫄 따라갔는데 아 저기가 길이었구나 싶더라고요. 근데 진짜 원래 다니던 사람이 아니면 몰라요. 저기가 길인지 몰라. 그냥 다 똑같은 나뭇잎이 뒤덮여진 그냥 산이에요. 근데 이제 길을 아시니까 이렇게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초보는
처음 산행길은 무조건 사람이 많은 그 기본 등산로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메인 등산로로 늘 다녀야 된다라는 교훈을 또 거기서 하나 얻었고요. 만약에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안 계셨으면 저는 다시 되돌아왔어야 했을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가 국기봉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여서 이미 체력이 탈진한 상태여서 다시 돌아갈 엄두가 안 났었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메인 등산로로 항상 다녀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생각보다 물을 많이 가져가야 돼요. 저 아무것도 모르고 500ml 물 한 병 가져갔거든요. 근데 올라가는 길에 다 마신 거예요. 그래서 정상에서도 한 모금 남은 거 아껴 마시고, 내려갈 때는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내려와서 바로 편의점 가가지고 포카리 스웨트 2리터짜리 사가지고 막 엄청 마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물은 되게 넉넉히 가져가야 되고, 한라산 후기들 좀 읽어보니까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는 챙겨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약간 마시면 줄어들긴 하지만 그걸 처음에 짊어지고 가야 되니까 약간 엄두가 안 나긴 한데, 물이 없는 것보다 무거운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등산을 하면서 드는 생각이, 이제 정상 올라갈 때는 힘들어서 주변이 진짜 안 보였거든요. 근데 이제 국기봉에 딱 도착해서 이제 앉아가지고 풍경을 딱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진짜 집이 다 조그맣게 보이고 사람들은 보이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탁 트인 느낌이 너무 좋아서, 아, 이 맛에 등산을 다니나 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충분히 쉬고 하산을 했는데, 제가 처음에 관악산을 좀 우습게 봤다고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1시간이면 올라갔다 1시간이면 내려온다, 그래서 왕복에 2시간이 걸린다고 했었거든요. 국기봉까지 가는 데는. 근데 저는 2시간 걸린다고 했는데 분명 저 4시간 반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왕복하는데 올라갈 때 헤맨 것도 좀 있긴 하지만, 그래가지고 남들이 쉽다 해도 자만하지 말자, 이거를 또 배웠고요. 그리고 또 우습다고 생각해서 이 지팡이, 그 스틱, 등산 스틱 있잖아요. 그게 집에 있는데 한라산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해놨는데, 아니 뭐 1시간이면 올라간다는데 등산 스틱이 뭐 필요하겠어? 안 들고 갔거든요. 그게 또 저의 패착이었죠. 그래서 내려가는데 다리가 너무 후들거리고 다들 이걸 들고 계시더라고요. 뭐 다 들고 계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들고 계셔가지고, 아, 들고 와야 되는 산이구나. 그래서 특히 하산할 때 무릎에 무리가 엄청 많이 가니까 등산 스틱 있으면 챙기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라산 갈 때는 꼭 챙겨갈 거고, 그리고 이제 스틱이 없으니까 나무나 돌이나 이런 것들을 막 엄청 손으로 많이 짚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이 맨손보다는 뭔가 반장갑이라도 끼고 있는 게 훨씬 뭔가 보호하기에 되게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맨손으로 그냥 아무데나 막 잡으면 조금 꺼려지는데, 이제 좀 장갑을 그래도 끼면 좀 턱턱 잡을 수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안전하기도 하고, 다행히 팔토시를 끼고 가서 이제 손에 걸 수 있는 형태의 팔토시여서 이제 손바닥은 가려지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장갑 대신 그런 거 하기가 좀 좋았어요. 그리고 등산화를 사고 싶었는데 생각보다 비싼 거예요. 그리고 내가 등산을 이 한라산 다음에 얼마나 갈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 대여하는 게 다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친구들이랑 같이 가다 보니까 첫날에 그 장비를 빌리고 마지막 날 한라산을 하는데 그때까지 며칠씩 대여 비용을 계속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따져보니까 차라리 사는 게 이득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몇만 원씩 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고민하다 대여를 안 하고 이제 했었는데, 이제 집에 있는 운동화가 약간 트레킹용이긴 한데 뭐 가벼운 등산용까지는 괜찮을 것 같은 좀 튼튼한 운동화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다녀오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등산화를 안 샀어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한라산을 한번 다녀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차를 마실 때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장비에 대한 욕심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신발도 사고 싶은 게 있었어요. 그 호카에서 나온 카하 3인가? 그 미드 발목까지 올라오는 그 등산화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걔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제가 발 사이즈가 250인데 그게 되게 작게 나왔대요. 그래서 여자 50을 신어봤는데 너무 작은 거예요. 또 등산 양말은 좀 두껍잖아요. 그걸 신으니까 발가락이 막 앞뒤에 다 닿고 난리예요. 그래서 55를 신어야 되는데 여성용은 50까지밖에 안 나와서 남성용 55를 신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좀 칼발이거든요. 그니까 이게 막 길이는 맞는데 여기서 막 이렇게 막 공간이 너무 남아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집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양말을 2겹을 신어라 이렇게 추천을 해주셨는데 또 약간 고민이 되는 거죠. 만약에 내가 새 신발을 신었는데 이게 물집이 너무 잘 잡히는 신발이어서 한라산에 갔다가 새 신발에 신고식을 한라산에서 당하면 진짜 큰일이 나겠다. 못 내려오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포기를 하고 원래 있던 신발을 신기로 했습니다. 근데 뭔가 한라산에 다녀와서 조금 재미를 들이면 등산화 제대로 된 거 하나 정도는 구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한라산에 가는 것도 한라산 정상에서 차를 마시는 게 약간 저의 로망이거든요. 그래서 차 도구를 원래는 가지고 올라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관악산을 한번 다녀오니까 제가 그걸 다 짊어지고 갈 자신이 약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야매로 냉침한 차를 그냥 한 병 들고 가자. 그건 이제 물무게로 따지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차를 마셨다고 할까. 요새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진짜 뜨거운 물을 가져가서 우려 마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보온병은 또 무겁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모레 아침 출발인데 아직 짐을 안 싸서 내일 퇴근하고 쌀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다녀온 게 2.7km 편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한라산이 성판악이랑 관음사 코스가 있는데 성판악 코스는 조금 완만한 대신 좀 긴 코스고 관음사 코스는 조금 어려운 대신 살짝 짧은 코스예요. 그래가지고 성판악 코스가 9.8km라고 했고 편도가 그러니까 제가 다녀온 산의 거의 4배인 거죠. 그리고 관음사 코스는 1km가 짧다고 들었어요. 8.8km인가? 그런데 이제 소요 시간은 관음사가 1시간 더 걸리더라고요. 짧은 대신. 그 대신 성판악 코스는 오르는데 이제 풍경 보는 맛이 뭐 고만고만하다면 관음사는 풍경이 진짜 아름답대요. 그래서 성판악으로 올라가셨다가 관음사로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다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가보고 싶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초행길이다 보니까 이제 원래 올라갔다가 같은 코스로 내려가면 한번 왔던 길이니까 좀 더 빠르고 좀 익숙하게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근데 또 새로운 길로 내려가면 하산하는데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까봐 그게 약간 걱정이긴 하더라고요. 왜냐면 마지막 날 한라산에 가기 때문에 한라산에서 내려오자마자 바로 비행기 타러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행기 시간에 맞춰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면 이제 비행기를 놓쳐버리고 그러면 저는 다음날 출근을 못하고 아주 큰일이 나겠죠. 그래서 그 코스를 어디로 내려올지는 이제 등산 정상의 백록담에 도착하는 시간을 봐서 친구들이랑 결정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후기 보니까 관음사 코스 풍경이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에 두 코스를 다 누리고 싶은 게 제가 한라산을 한 번 다녀오면 과연 두 번 갈까? 한 번 더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간 김에 싹 다 누리고 오고 싶은 그런 욕심이 또 조금 있습니다. 너무 저만 마시고 친구를 안 줬네요. 제가 암차를 좋아하긴 하는데 사실 제일 좋아하는 종류는 아니에요. 이유가 이제 향기가 너무 좋긴 한데 가끔 이제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향기로운 차를 마셔도 너무 진하게 향이 느껴지고 너무 뭔가 좀 화려한 느낌이 들면 저는 조금 부담스러울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점잖은 느낌의 향을 좀 더 선호하는 편인데 이 친구는 너무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너무 심심하지도 않고 뭔가 무게감이 있으면서 그런 느낌이 되게 취향에 잘 맞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새 김치기를 배우고 있잖아요. 가면은 맨날 맛있는 차랑 간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데 매번 준비해 주시는 간식 너무 맛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준비해 주신 간식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버터 샌드였는데 제가 원래 유자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유자 차도 별로 안 좋아하고 뭐 유자 샐러드 드레싱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그냥 유자 향은 좋긴 한데 굳이 찾아 마시지는 않는, 굳이 선택지에 있으면 고르지 않는 그런 느낌의 차거든요. 그런 과일인데 그거는 버터 샌드인데 안이 크림이 유자 크림인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유자인데 제가 먹어본 유자를 활용한 음식들 중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그래서 어디 거라고 하셨는데 까먹었거든요. 제가 다음에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진짜 맛있더라고요. 거기가 원래 마카롱 같은 디저트로 유명한 그런 디저트 집이래요. 근데 버터 샌드가 진짜 맛있더라고요. 생긴 것부터 맛있게 생겼어요. 그래서 맨날 이제 버터 샌드 2개 준비해 주셨는데 하나 먹고 이제 티타임 하다가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작업이 오래 걸려가지고 이제 그것만 계속 하다가 남은 버터 샌드 하나 먹을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하나를 미처 못 먹고 나왔는데 그게 자꾸 생각나가지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어디 건지 다음에 가서 여쭤보고 저도 또 먹으려고요. 그리고 같이 준비해주신 양갱도 되게 맛있었는데 그것도 어디 건지 한번 여쭤봐야겠어요.
물이 다 끓으면 진하게 한 잔 뽑아 마시고 마지막 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등산화 얘기를 하니까 또 생각이 났는데 이게 남자랑 여자 신발이랑 색깔이 다 동일한데 한 가지씩 이제 특화된 색깔이 있어요. 저는 원래 여성용의 약간 베이지 색깔? 좀 짙은 베이지 색깔이 있는데 그 색깔을 신고 싶었는데 남자 거에는 그 색깔이 없는 거예요. 대신 남자 거에는 특화된 색깔이 카키색인 거예요. 연두 색깔. 그래가지고 사실 처음 봤을 때는 카키색이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실물은 그 진한 베이지 색깔이 되게 예뻐서 만약에 등산화를 고민하시는 분이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실물을 가서 한번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물이 여자 거에만 있는 진한 베이지색이 진짜 예쁘고 남자 거는 실물이 파란색이랑 그 파란색도 예쁜데 카키색이 또 진짜 예쁘거든요. 아무튼 그 특화된 색깔이 각각 하나씩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이즈가 무조건 작으니까 한 치수 크게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발볼이 칼발인 사람보다는 약간 보통이나 약간 조금 통통한 발이 그 호카 라인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맞아요. 사실 저는 러닝화로 되게 유명하잖아요, 호카가. 제 러닝화도 호카긴 한데 사실 디자인이 예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번 등산화 라인은 좀 예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잔입니다. 오랜만에 얘기 나눠서 즐거웠어요, 여러분.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에 또 봬요.